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도 그 메일로 질문 주신 거 좀 살펴볼게요. C4D 베이크를 질문해 주셨고요. 예, 뭐 제 강의를 봤다는데요. 예, 그 강의가, 그러니까 그 베이크하는 방법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올린 강의가 여기에 맞지 않았던 것 뿐이죠. 그래서 보시면은 그 클론된 오브젝트가 아니고 트레이서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어떤 오브젝트를 베이크 시키고자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잘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베이크 방법이 가장 아마 원초적인 베이크를 시켜야 될 겁니다. 그 베이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베이크의 종류도 많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네어포디를 공부하면서 어떤 베이크를 할 때 어느 한 가지만 알아두시면은 좀 당황하시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상황에 따라서 베이크하는 방법을 좀 달리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뭐 이런 베이크를 쓸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또 다른 베이크를 써야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질문 주신 첨부 파일 하나 작업되신 걸 보내주셨는데 이거예요. 보내주신 게 보시면 그냥 이렇게 웨이브가 위로 올라가는 건데, 뭐 원리는 간단한 거예요. 보시니까 이 클로너들, 요 클로너들을 이렇게 여기 있는 널이죠. 요 널들이 애니메이션 되도록 만들어 두신 거고, 그죠? 얘를 여기 보시면 트레이서를 이용을 해서 선을 만드신 거고, 얘네들을 연결시킨 거고요. 이렇게 된 거죠. 얘네들을 연결시킨 거고, 이 연결시킨 거에 익스트루드로 면을 만들고, 여기에 이제 크로스 서페이스로 두께를 준 건데요. 얘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일반적인 베이크 방법으로 해서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원초적인 베이크,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원초적인 베이크인데 말 그대로 포인트마다, 하나의 포인트마다, 그러니까 모든 포인트들을 다 베이크 시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게 아마 베이크의 최종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베이크의 여러 종류 중에. 자, 그런데 이제 이 포인트 베이크를 시키는데, 그러면 중요한 게 포인트들이죠. 먼저 아셔야 되는 게, 그래서 이런 포인트 베이크를 시킬 때 무작정 시키고 나면 나중에 모델링이 막 깨지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지금 이 상태가 그런 상태인데요. 제가 이유를 먼저 설명드리고 수정을 좀 하고 베이크하는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자, 얘는 포인트 베이크를 시키는 수밖에 없는데, 일단 얘를 포인트를 좀 볼게요. 그러니까 선들을 보면 어때요? 굉장히 선이 많죠. 그런데 이 많고 적은 게 문제가 아니고, 보시면 플레이 시켜서 보시면 이 포인트들이 꼬입니다. 그러니까 선들이 꼬여요. 플레이 시켜서 보시면. 여기 보시면 껌뻑껌뻑거리는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다 겹친다는 겁니다. 면들이 겹치고 선들이 겹치고. 얘 좀 가려버릴게요. 플레이 시켜서 보시면 이렇게 되면 여기 보실 거예요. 막 껌뻑껌뻑거린다는 게. 그러니까 이럴 경우 포인트 베이크를 시키면 면이 다 깨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두 번, 세 번 작업을 해주셔야 되니까 이유를 또 알아야죠. 왜 깨지는지.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걸 확인 안 하고, 이걸 확인 안 하고 그냥 포인트 베이크를 시켰다가 면이 깨지니까 이거 안 되나 보다 하고 넘어가시는데, 그게 아니고 포인트 베이크는 웬만한 건 다 돼요. 웬만한 건 다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문제 일어나는 게 모델링이 잘못되어 있어서 그래요. 어떤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데서. 그래서 좀 수정을 할게요. 먼저 선이 꼬이는 걸 방지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선이 꼬이지 않도록 만들어줘야 되죠. 그래서 보시면 지금 이 트레이서 때문에 얘네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선이. 이때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지금 여기 보시면 앵글이라는 값을 썼어요. 이 앵글이라는 거는 일반적인 애니메이션이 없을 때는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처럼 얘가 웨이브가 지죠. 웨이브가 지금 앵글이 변하겠죠. 그 변하는 앵글에 따라서 선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자칫하면 선이 꼬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경우 가급적이면 앵글을 쓰지 않는 것들을 사용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앵글에 관계없이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전혀 앵글의 영향을 받지 않죠. 그래서 그대로 선이 유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를 가지고 어느 정도 포인트를 줄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돼요. 지금 원하시는 게 요거 같아요. 여기를 부드러운 처리, 그러니까 라운드 처리, 부드러운 곡선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 작업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러려면 그렇죠, 포인트가 너무 적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적당히, 물론 또 너무 많이 주면 무거워지니까 불필요한 거는 빼버리고 적당히, 요 정도면 뭐 충분히 부드러운 곡선을 얻으실 수 있겠죠. 그래서 요 정도를 가지고 요걸 가지고
베이크를 시키겠습니다. 이래야지만 꼬이지 않아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해서 보시면 예, 선들이 이렇게 겹치는 게 없죠. 보시면 겹치는 게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베이크 작업을 할게요. 자, 우리가 원하는 건 이 오브젝트 전체죠. 지금 얘까지 포함된 두께까지. 그죠? 그래서 얘의 포인트에 매칭될, 그죠? 메쉬 오브젝트 하나 있어야 됩니다. 메쉬 오브젝트에서 얘를 하나 복제를 뜨세요. 예, 그래 놓고서 얘를 에디터블 시켜버립니다. 예, 그래서 얘만 뜯어낼게요. 자, 그러면 얘의 포인트의 개수, 포인트 모드에서 컨트롤 A 눌러서 하면 어떻습니까? 582개. 예, 기억해 두세요. 582개. 그러면 얘도 포인트가 582개가 돼야 됩니다. 얘도. 그럼 그걸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얘의 포인트를 우리가 어딘가에 넘겨줘야 되기 때문에 얘를 깨트리지 않고도 포인트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를 그룹으로 묶을게요. Alt-G. 네, 이 상태에서 디포머에서 예, 컬렉션이라는 걸 써서 사용하면 되겠죠. 얘는 그죠, 메쉬를 오브젝트를 깨트리지 않고도 엘리먼트를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거니까요. 그래서 얘를 적용을 하고 포인트 모드에서 컨트롤 A 하면 582 똑같죠. 얘의 포인트 개수와 얘의 포인트 개수가 같다는 겁니다. 지금. 그럼 이제 얘의 포인트를 그죠? 1번은 1번 해주고 2번은 2번 해주고 이런 식으로 반복 작업만 해주면 돼요. 예, 그럼 이제 그거를 엑스프레소로 이용을 해서 작업을 해봐야죠. 그래서 엑스프레소로 열고 먼저 컬렉션 얘의 포인트겠죠. 그래서 포인트 노드를 하나 꺼내고 오브젝트는 어떤 오브젝트냐? 컬렉트 오브젝트 얘의 인덱스. 그죠? 이거를 우리가 아까 580번이었죠. 예, 582. 이걸 582번 반복해 줘야 돼요. 예, 귀찮으니까 우리는 노드를 하나 쓰겠죠. 예, 인터레이션이라는 노드를 하나 꺼내서 스타트와 엔드를 어떻게 주겠습니까? 이쪽에서 0부터 581번까지죠. 예, 그래야 582번 개수가 맞는 거죠. 얘는 0부터 시작을 하니까 기억하시고요. 자, 그럼 인덱스는 여기서 갖고 오는 거죠, 이제. 그러면 얘는 582번 반복됩니다. 반복 작업이 일어나겠죠. 얘를 이제 어디다 넘겨줄 거냐? 얘의 포인트에다 넘겨줘야 되죠. 그래서 포인트 노드 하나 복제 뜰게요. 그래서 이 오브젝트에 그죠? 인덱스는 당연히 얘랑 같아야 되고, 그죠? 얘의 뭘 받아들일 거냐? 포인트 포지션을 누구 걸로 얘 거에서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얘는 가려버릴게요. 그럼 지금 얘만 보이는 겁니다. 얘만. 자, 보시면 그대로 위에 있는 거에 애니메이션을 받아들여요. 자, 그런데 얘도 플레이 시켜서 보시면 한 프레임이 튑니다. 리와인드 시키면 제대로 안 와요. 그죠? 한 번 더 해야 되죠. 예, 엑스프레소 우선순위 얘를 제너레이터로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예, 제대로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얘를 실제 포인트 베이크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타임라인을 여시고 예, 타임라인에 얘를 가져다 두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선택을 하시고 펑션 베이크 오브젝트 그래서 뭐 그냥 카피 안 하겠습니다. 바로 굴게요. 우리는 포인트 베이크 시킬 거기 때문에 PLA 베이크 오케이. 그러면 쭉 베이크가 됐습니다. 예, 얘 카피할게요. 카피해서 다른 곳에서 확인해 볼게요. New Ctrl V 보시면은 애니메이션 시켜 보시면 얘가 그대로 베이크가 돼 있죠. 예, 선도 전혀 꼬이지 않고요. 그래서 좀 가릴게요. 자, 이런 작업하시고 이제 혹시라도 뭐 엣지 요런데 좀 날카로운 게 싫다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 주의하셔야 되는 게 이 작업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작업은 혹시라도 얘를 집어넣고 얘를 가지고 면 모드에서 나이프 툴이나 이런 걸로 얘를 나누겠다. 루프 툴이나 이런 걸로 이거 나누면 안 돼요. 나누면 애니메이션 다 망가집니다. 왜냐? 지금 포인트들이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져 있는 건데 얘를 나눈다는 소리는 여기 다시 포인트들이 생긴다는 소리죠. 걔네들은 애니메이션이 없었죠. 그러니까 없던 게 생겨버리면 이거 망가집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실수하시는 분이 많아요. 혹시라도.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절대 그렇죠. 뭘 나누거나 이러면 안 돼요. 이제 그러다 보면 이쪽에 좀 날카로운 걸 없애고자 한다면은 방법은 그렇죠. 얘를 쓰는 수밖에 없죠. 베베이나 이런 거를 이용을 해서
그래서 베벨 같은 걸로 그래서 여기까지 베벨이 일어나면 여기까지 베벨이 일어나면 좀 그러니까 앵글을 좀 쓰죠. 앵글을 써서 그죠? 앵글 값 적당히 조절하셔서 원하는 부분만 그 다음에 뭐 서브 디비전 좀 나눠줄게요. 그러면 엣지도 부드럽게 엣지 쪽만 요래야 이제 뭐 라이트나 이런 거 줬을 때 스페큘러가 먹으니까 좀 더 멋있겠죠. 얘는 디포머이기 때문에 절대 포인트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애니메이션에 아무런 그쵸 영향을 주지 않아요. 자, 그래서 앞서 봤던 이런 식의 작업을 하셨을 경우에 일반적인 어떤 베이크 방식,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모그래프나 어떤 다이나믹이나 이런 거의 베이크 방식을 이용할 수 없었을 경우, 그러니까 종말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최종 단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포인트 베이크밖에 없어요. 일일이 포인트들을 다 베이크 시키는 거죠. 이때 중요한 거는 내가 원하는 오브젝트에서 포인트 정보를 가져와야 되죠. 위치값이나 이런 걸. 그때 사용하는 게 이런 식으로 원본과 똑같은 더미를 하나 만들고, 이거 흔히 우리가 더미라 그럽니다. 더미용 오브젝트. 얘를 만들고 포인트 개수가 같게, 그래서 얘를 깨트릴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 이런 컬렉션이라는 이런 디포머를 이용을 해서 얘와 얘를 엑스프레소로 이용을 해서 연결을 시킨 후에 이 더미에 베이크를 시키는 겁니다. 포인트 베이크를. 그래서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좀 고급에 해당하는 수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처음 입문하신 분도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어쨌든 뭐 필요한 과정이고 또 필요한 테크닉입니다. 그래서 꼭 한 번씩 기회가 되시면 시간을 투자해서라도 방법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방법 말고도 베이크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 것들도 틈틈이 공부해 두시는 게 좋으실 겁니다. 한번 정리 한번 해보세요.